내 장례식장에 뿌릴 꽃을 고르던 내 놈들이 내 발밑에서 목숨을 구걸하게 될 줄이야. 30해였습니다. 대한민국 건설업계에 살아있는 전설, 백설의 회장이 자신의 이름을 딴 백성그룹을 세우기 위해 피눈물을 흘린 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서 시작해 수조원의 자산을 일군 철의 여인이었지만 정작 자신이 세운 그 화려한 성벽 안에서 굶주린 늑대들에게 잡아먹힐 위기에 처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던 어느 늦은 밤 경기도 외곽의 한적한 야산 아래였습니다. 화려한 검은색 세단에서 짐짝처럼 내동댕이 쳐진 것은 백성그룹의 주인 백설의 회장이었습니다. 치매 증상을 조작하기 위해 조카인 강 실장이 매일같이 먹여온 신경안정제 탓에 그녀의 눈동자는 흐릿했고 손가락 끝 하나 움직일 힘조차 없었습니다. 빗물에 젖은 실크 코트는 흙탕물 범벅이 되었고 백만장자의 위엄은 온데간데 없이 그저 산속에 버려진 가련한 노인의 모습뿐이었습니다. 쏟아지는 빗줄기는 노인의 뺨을 가차없이 때렸고 멀어지는 세단의 뒷모습을 보며 백 회장은 생전 처음으로 죽음의 공포를 느꼈습니다. 평생을 일궈온 백성그룹, 수만 명의 직원, 그리고 금지옥엽 키워온 자식들까지 그 모든 것이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남은 것은 오직 비릿한 흙내음과 자신을 버린 자들의 비웃음 소리뿐이었습니다. 그때 산길을 따라 힘겹게 올라오던 낡은 트럭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엔진 소리는 투박했고 전조등 하나는 깨져 흐릿했지만 그 빛은 백 회장에게 구원의 등불과도 같았습니다. 대리운전과 배달일을 전전하며 아픈 딸의 수술비를 벌던 청년 영준이었습니다. 영준은 빗길에 쓰러진 노인을 발견하고는 망설임 없이 차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영준은 백 회장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손목에 차고 있는 시계 하나가 자신의 트럭 수백 대 값이라는 사실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영준은 자신의 낡은 점퍼를 벗어 백 회장을 감싸 안았습니다. 흙탕물로 범벅이 된 노인을 품에 안은 영준의 심장 박동이 백 회장의 등 뒤로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할머니, 정신 차리세요. 조금만 참으세요. 제가 곧 따뜻한 곳으로 모셔다 드릴게요. 영준은 백 회장을 조심스럽게 조수석에 태웠습니다. 병원으로 향하려던 찰나 백 회장이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는 떨리는 손으로 영준의 소매를 붙잡았습니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형언할 수 없는 절박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병원에 가면 자식들에게 다시 잡혀 영영 빛을 보지 못할 것이라는 본능적인 공포였습니다. 영준은 그 간절한 눈빛을 외면하지 못하고 그녀를 자신의 허름한 단칸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영준의 집은 비좁고 초라했습니다. 하지만 영준은 정성껏 물을 끓여 백 회장의 온몸을 닦아주었고 딸에게 주려던 하나 남은 계란을 풀어 정성껏 죽을 쑤었습니다. 수조원의 자산가인 백 회장이 평생 받아본 그 어떤 산의 진미보다 청년이 내민 낡은 사발에 담긴 죽은 뜨겁고 눈물겨웠습니다. 다음 날 새벽 약 기운이 조금씩 가시고 백 회장의 정신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낯선 방 안을 둘러보다 벽에 걸린 낡은 사진 한 장에 시선을 멈췄습니다. 흑백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사내. 백 회장의 심장이 멎는 듯했습니다. 그는 30년 전 백 회장의 전용 기사였던 이 기사였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났을 때 무너지는 콘크리트 더미 아래로 몸을 던져 백 회장을 구하고 세상을 떠났던 진정한 은인이었습니다. 영준은 바로 그 이 기사의 아들이었습니다.
백 회장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흐른 것은 그때였습니다. 천륜을 저버린 자식들은 자신을 산속에 내버렸는데 자신이 목숨을 빚진 은인의 아들은 아무런 대가도 없이 자신을 다시 한번 구한 것입니다. 하지만 감격의 순간도 잠시 영준의 집 밖에서 여러 대의 고급 세단이 급제동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백 회장의 위치를 추적한 강 실장과 그녀의 배은망덕한 친아들이 보낸 자들이었습니다. 대문이 부서질 듯 열리며 강 실장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영준의 멱살을 잡아 벽으로 밀쳤습니다. 백 회장의 아들은 겁에 질린 영준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차가운 수표 몇 장을 던졌습니다. 이 거지 같은 놈이 감히 누굴 유괴해? 경찰서 가서 평생 썩고 싶지 않으면 조용히 꺼져. 영준은 억울함과 분노로 온몸을 떨었습니다.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구했을 뿐인데 저들은 부와 권력을 무기로 진실을 짓밟으려 했습니다. 영준이 강 실장의 부하들에게 제압당해 차가운 바닥에 처박히는 그 순간 죽어가는 노인처럼 누워있던 백설의 회장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칼 사이로 드러난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치매 환자가 아니었습니다. 수만 명의 직원을 호령하던 백성의 황제 그 자체였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수표를 구두 끝으로 지지기며 자신의 아들과 강 실장을 향해 얼음장보다 차가운 목소리로 내뱉었습니다. 내 은인의 아들을 건드린 그 더러운 손가락. 오늘부로 내 놈들 인생에서 가장 후회하는 신체 부위가 될 것이다. 강 실장, 내가 짜둔 내 장례식 명단에 내 이름부터 올려야겠구나. 순식간에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강 실장은 백 회장의 압도적인 기세에 눌려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백 회장은 비틀거리는 영준을 부축해 세우며 그의 귀에 대고 나지막하지만 단호하게 속삭였습니다. 영준아, 내 아버지가 못한 일을 이제 내가 해주마. 사냥개를 잡으려면 더 잔인한 주인이 되어야 하는 법이란다. 낡은 단칸방의 창문 너머로 새로운 복수의 서막을 알리는 차가운 새벽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이라 부르지 마라. 지금 내 앞엔 자식에게 버림받고 갈 곳 없는 그저 가엾은 노인네 하나만 있을 뿐이니 강 실장 일당이 요란한 사이렌 소리에 속아 잠시 물러간 사이 영준의 단칸방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영준은 바닥에 흩어진 수표들을 쓰레기처럼 치워버리고는 거친 숨을 몰아쉬는 백 회장 앞에 무릎을 굽히고 앉았습니다. 백 회장의 여윈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공포가 아니라 평생을 바쳐 키워온 자식이 자신을 산채로 묻으려 했다는 사실에서 오는 참담한 분노였습니다. 영준은 말없이 수건을 적셔 백 회장의 진흙 묻은 발을 닦아주었습니다. 수조 원의 자산을 굴리는 여 회장의 발은 생각보다 작고 주름져 있었습니다. 백 회장은 자신의 발을 닦아주는 청년의 투박한 손길을 내려다보며 30년 전 자신의 구두를 닦아주던 영준의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피를 나눈 아들은 제 어미를 죽이려 드는데 남인 이 청년은 아무런 대가도 없이 자신의 비참함을 닦아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희 아버지를 정말 아시나요? 사진 속 그분이 맞나요? 영준의 물음에 백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벽에 걸린 낡은 사진을 만졌습니다. 그녀는 영준에게 아버지가 어떻게 죽음을 맞이했는지, 그가 마지막까지 지키려 했던 가치가 무엇이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영준은 아버지가 그저 사고로 돌아가신 줄로만 알았지 누군가의 목숨을 대신하고 떠났다는 사실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영준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떨어졌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그 아버지가 지켰던 여인을 자신이 다시 구했다는 운명적인 무게감이 영준을 덮쳤습니다.
하지만 감상에 젖어 있을 시간은 없었습니다. 강 실장은 곧 사이렌이 가짜임을 눈치채고 돌아올 것이 분명했습니다. 백 회장은 자신의 코트 안감 깊숙이 숨겨져 있던 위치 추적기를 꺼내 영준에게 건넸습니다. 강 실장이 그녀를 감시하기 위해 심어둔 독리였습니다. 영준은 재빨리 머리를 굴렸습니다. 그는 마당을 서성이던 길고양이 한 마리에게 먹이를 주며 목덜미에 추적기를 견고하게 붙여 담벼 너머로 보냈습니다. 추적기 신호가 골목 반대편으로 멀어지는 것을 확인한 뒤 영준은 백 회장을 자신의 낡은 트럭 짐칸 폐지 더미 아래에 정성껏 숨겼습니다. 트럭은 거친 엔진 소리를 내며 밤길을 달렸습니다. 잠시 후 강 실장의 차량들이 추적기의 신호를 따라 요란하게 질주하며 트럭 옆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위기의 순간이었지만 폐지 더미 아래 숨은 백 회장은 이상하리만치 평온했습니다. 덜컹거리는 트럭의 진동이 마치 요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평생을 최고급 세단의 뒷좌석에서 긴장하며 살아왔지만 은인의 아들이 운전하는 이 낡은 트럭에서야 비로소 생전 처음으로 안전함을 느꼈습니다. 영준이 백 회장을 데려간 곳은 도심 변두리의 폐차장 지하실이었습니다. 영준의 오랜 친구이자 정보원인 대수가 관리하는 이곳은 세상으로부터 완벽히 단절된 은신처였습니다. 낡은 소파에 백 회장을 앉힌 영준은 그녀에게 따뜻한 캔커피 하나를 건넸습니다. 백 회장은 그것을 소중하게 움켜쥐며 영준을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영준아, 너는 왜 나를 돕니까? 내 아들놈 말대로 나는 이제 힘없는 노인네고 너는 내 덕에 팔자를 고칠 수도 있었을 텐데. 영준은 잠시 침묵하다가 창밖의 폐차 더미를 보며 대답했습니다. 돈 때문에 돕는 거 아닙니다. 저희 아버지가 목숨 걸고 지킨 분이라면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못한 일 제가 끝까지 마무리하고 싶을 뿐입니다. 백 회장은 그 말에 가슴 한구석이 찡해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목에 걸린 낡은 펜던트를 풀어 영준의 손바닥 위에 올렸습니다. 그것은 전 세계 어디서든 무한한 자금을 인출할 수 있는 스위스 은행의 마스터키였습니다. 강 실장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백성그룹 전체를 사고도 남을 백설이의 진짜 유산이었습니다. 이건 내 아버지가 남긴 유산이나 다름없다. 이제부터 너는 내 대리인이다. 내가 죽었다는 소문이 세상에 퍼질 때 우리는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그놈들의 목줄을 조여갈 것이다. 준비됐니? 영준은 그 열쇠를 꽉 쥐었습니다. 가난한 운전기사의 눈에는 이제 슬픔 대신 백만장자의 냉혹한 카리스마를 빼닮은 날카로운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지하실의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졌습니다. 그것은 배신당한 황제와 억눌려 살던 기사가 맺은 잔혹한 복수의 서약이었습니다. 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지하실 안의 공기는 복수를 향한 열기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었습니다. 백 회장은 모니터에 뜨는 강 실장의 얼굴을 보며 차갑게 의졸였습니다. 내 자식들이 내 재산날을 정했다지? 그래, 그날이 너희들의 재산날이 될 거다. 내 죽음을 슬퍼하는 척 통곡하는 그 가증스러운 얼굴들 위에 시커먼 젤을 뿌려줄 시간이 왔다. 대한민국 상위 0.1%만이 들어선다는 백성병원 장례식장 특실은 이미 거대한 연극 무대로 변해 있었습니다. 입구부터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늘어선 조화 행렬과 검은 정장 차림의 조문객들이 백설의 회장의 사망을 공식화하고 있었습니다. 영정사진 속 백 회장은 평소처럼 자애롭고도 엄격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 아래서 상주 자리를 지키는 친아들과 조카강 실장의 눈에는
슬픔 대신 탐욕의 광채가 번뜩였습니다. 장례식장 내부를 비추는 은밀한 CCTV 화면은 폐차장 지하 컨테이너 안으로 고스란히 송출되고 있었습니다. 백 회장은 자신의 영정 사진 앞에 엎드려 통곡하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싸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들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는 척하며 옆에 선 강 실장에게 은밀히 속삭였습니다. 지분 정리는 끝났나? 산에 버릴 때 숨 끊어지는 거 확인 안 한 게 찜찜했는데 경찰이 실종 48시간 지나서 사망 추정 발표했으니 이제 우리 세상이야. 그 비릿한 목소리가 지하실에 울려 퍼지자 곁에서 지켜보던 영준의 주먹이 하얗게 떨렸습니다. 백 회장은 영준의 어깨를 지그시 눌러 진정시켰습니다. 그녀의 눈은 이미 아들이 아닌 그 뒤에서 승리의 미소를 짓고 있는 강 실장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강 실장은 백 회장의 조작된 유언장을 품에 넣은 채 이미 자신이 백성그룹의 주인이 된 양 거만하게 조문객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영준아, 저들이 축제를 즐기게 내버려 두렴. 절정의 순간에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뜨려야 그 비명이 길고 선명한 법이니까. 이제 우리가 준비한 첫 번째 선물을 보낼 차례야. 백 회장의 지시에 영준이 노트북의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 순간 장례식장 정중앙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에 평소 백 회장의 업적을 기리는 추모 영상 대신 기괴한 문서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강 실장이 지난 10년간 백 회장 몰래 해외로 빼돌린 비자금 세부 내역과 백 회장의 아들이 도박 빚을 갚기 위해 회사 기밀을 경쟁사에 팔아넘기려 했던 계약서 사본이었습니다. 장내에는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조문객들의 시선이 상주석의 두 사람에게 꽂혔습니다. 당황한 강 실장이 스크린을 끄라고 소리치며 발악했지만 이미 영준이 심어둔 프로그램은 장례식장 전체 시스템을 장악한 상태였습니다. 그 혼란을 틈타 검은 수트를 차려입은 영준이 당당하게 빈소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는 이제 낡은 작업복을 입은 운전기사가 아니었습니다. 백 회장의 모든 권력을 위임받은 단 하나의 대리인이었습니다. 영준은 혼비백산한 강 실장의 앞까지 거침없이 걸어갔습니다. 수많은 조문객과 카메라가 지켜보는 가운데 영준은 품 안에서 하얀 봉투 하나를 꺼내 강 실장의 가슴팍에 내리꽂듯 건넸습니다. 강 실장은 당황하며 영준의 얼굴을 살폈지만 모자를 깊게 눌러 쓴 영준의 서늘한 눈빛에 압도당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봉투 안에는 백 회장이 직접 작성한 산자의 경고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꺼내본 강 실장의 얼굴이 순식간에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거기에는 백 회장의 친필로 단 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강 실장, 내 수의를 아주 정성껏 준비했더구나. 내 놈이 누울 관짝은 내가 직접 짜주마. 마이너스 산자가. 강 실장은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며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백 회장의 망령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공포가 그의 목을 죄어왔습니다. 영준은 아수라장이 된 장례식장을 뒤로 한 채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지하실로 돌아온 영준은 백 회장 앞에 서서 깊은 숨을 내뱉었습니다. 백 회장은 영준의 흐트러진 넥타이를 손수 바로 잡아주며 나지막이 을조렸습니다. 잘했다, 영준아. 이제 저들은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할 게다. 유언장을 가진 강 실장과 지분을 뺏길까봐 전전긍긍하는 내 아들. 저 둘이 서로의 목덜미를 물어뜯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다음 수순이다. 백 회장은 영준에게 스위스 은행에서 인출해온 거액의 자금 증명서를 내밀었습니다. 강 실장이 평생을 바쳐도 구경조차 못할 압도적인 규모의 자본이었습니다.
이 돈으로 백성그룹의 밑바닥부터 흔들릴 거다. 강 실장이 회장 자리에 앉으려 할 때 그가 딛고 선 땅 자체를 없애버려야지. 영준아, 이제 곧 너의 위치도 바뀔 것이다. 곧. 영준은 백 회장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난한 운전기사의 눈에는 이제 슬픔 대신 백만장자의 냉혹함을 빼닮은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무너진 폐차장 위로 차가운 달빛이 쏟아져 내리고 두 사람의 거대한 반격은 장례식장의 곡소리보다 더 처절하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돈으로 맺어진 놈들은 결국 돈 때문에 서로의 목을 물어뜯게 되어 있다. 영준아, 이제 그 독사들이 서로를 집어삼키게 판을 깔아주마. 장례식장이 아수라장이 된 그날 이후 강 실장과 백 회장의 아들 사이에는 차가운 불신의 벽이 세워졌습니다. 장례식장 전광판에 폭로된 비자금 내역은 두 사람에게 치명적인 독이 되었습니다. 강 실장은 아들이 지분을 더 차지하려고 자신을 함정에 빠뜨렸다고 믿었고, 아들은 강 실장이 어머니를 죽이고 혼자 회사를 집어삼키려 한다며 이를 갈았습니다. 지하실의 모니터를 통해 이들의 자중질환을 지켜보던 백 회장은 차갑게 식은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녀의 눈엔 자식을 향한 일말의 동정심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산에 버리던 날 그들이 나누었던 대화를 녹음기로 수백 번이나 돌려 들으며 이미 심장은 돌처럼 굳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영준아, 강 실장이 지금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니? 자기가 가진 돈이 모자라서 정계 인맥들이 등을 돌리는 거야. 놈이 자금을 융통하려고 백성건설 하청업체들 대금을 결제하지 않고 빼돌리기 시작했다더구나. 백 회장은 영준에게 서류 뭉치 하나를 건넸습니다. 거기엔 강 실장이 자금을 세탁하기 위해 이용하는 유령 회사들의 리더와 계좌 정보가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백 회장은 영준의 어깨를 툭툭 치며 이전보다 훨씬 단호한 어조로 명령했습니다. 이 돈을 써라. 강 실장이 손을 뻗는 하청업체들을 내가 먼저 접촉해서 포섭해. 놈이 결제 대금을 미룰 때 내가 백 회장의 숨겨진 비자금이라며 그들에게 현금을 풀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그들은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겠니? 영준은 백 회장이 건넨 스위스 은행의 자금을 확인했습니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액이었습니다. 영준은 이제 단순히 낡은 트럭을 몰던 기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고급 수트를 차려입고 백 회장이 뒤에서 조종하는 대로 강 실장의 자금줄을 하나씩 끊어버리는 보이지 않는 손이 되어 움직였습니다. 영준이 현금 다발을 들고 하청업체 사장들을 만나 백 회장님이 살아계셨을 때 미리 준비해 두신 상생기금입니다라고 말하며 그들의 마음을 사기 시작하자 강 실장의 입지는 급격히 좁아졌습니다. 공사 현장은 멈춰섰고 분노한 인부들이 강성 빌딩 앞으로 몰려와 시위를 벌였습니다. 궁지에 몰린 강 실장은 결국 백 회장의 아들을 찾아가 폭발했습니다. 당신이 장례식장에서 그 장난만 안 쳤어도 이 지경은 안 됐어. 당장 당신 지분 담보로 사채라도 끌어와. 강 실장의 고함에 아들도 지지 않고 맞섰습니다. 누가 누구더러 명령이야? 너야말로 우리 엄마 죽일 때 썼던 그 독한 약들. 내가 모를 줄 알아? 지하실에서 스피커를 통해 들려오는 그들의 추악한 싸움을 들으며 영준은 백 회장의 옆얼굴을 살폈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은 채 그 비참한 소리들을 감상하듯 듣고 있었습니다. 영준아, 괴물이 되는 건 한순간이더구나. 저들은 이제 사람이 아니야. 그저 돈이라는 먹이를 두고 싸우는 짐승들이지. 이제 짐승들을 한 곳으로 몰아넣을 차례다. 백 회장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복수의 마지막 단계를 향한 서늘한 안광이 서려 있었습니다. 강 실장이 마지막 카드로 스위스 계좌를 건드리려 할 거다. 내가 죽었다고 확신하고 내 인감과 서류를 위조해서 접근하겠지. 그때가 바로 우리가 세상 밖으로 나가는 날이다. 영주는 백 회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작고 여렸지만 그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복수의 기운은 거대한 빌딩조차 무너뜨릴 만큼 강렬했습니다. 영주는 아버지가 지키려 했던 이 여인이 이제는 자신과 함께 세상을 뒤집어 엎으려 한다는 사실의 전율을 느꼈습니다. 도심의 화려한 야경이 내려다 보이는 강성 빌딩 위층에선 서로의 멱살을 잡은 빌런들의 비명이 이어졌고 그 밑바닥 폐차장 지하실에선 조용히 승리의 미소를 짓는 여왕제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참 우습지 않니? 제 눈앞에 낭떠러지가 있는 줄도 모르고 황금 덩어리만 쫓아 절벽 끝까지 달려가니 말이다. 백설의 회장은 모니터에 비친 강 실장의 다급한 움직임을 보며 나지막이 의졸였습니다. 강 실장은 하청업체들의 결제 대금을 막지 못해 부도 위기에 몰리자 결국 금기시되던 마지막 보루에 손을 댔습니다. 그것은 백 회장이 살아생전 결코 누구에게도 허락하지 않았던 스위스 비밀 계좌였습니다. 강 실장은 백 회장이 죽었다고 확신했기에 미리 위조해둔 인감과 가짜 사망 진단서를 들고 서울 한복판에 있는 스위스 은행 지점의 VIP 대기실로 숨어들었습니다. 그 시각 영주는 백 회장이 골라준 최고급 수트를 입고 은행 주차장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강 실장의 숨통을 단번에 끊어놓을 진짜 인감과 계좌 마스터키가 들려 있었습니다. 백 회장은 이어폰을 통해 영준에게 마지막 지시를 내렸습니다. 영준아, 놈이 계좌 비밀번호를 3번 틀리고 당황해서 실성하기 직전에 나타나거라. 그때가 그놈 인생에서 가장 긴 1분이 될 게다. 가서 전해줘. 주인이 죽지 않았는데 감히 누가 곳간을 터느냐고. 영주는 차분하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은행 로비로 향했습니다. VIP실 안에서 강 실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단말기 앞에 서 있었습니다. 위조한 인감은 통과되었으나 계좌를 열기 위한 마지막 핀 번호가 문제였습니다. 그는 백 회장의 생일, 백성그룹 창립기념일 등을 차례로 입력했지만 화면에는 붉은색 오류 메시지만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말도 안 돼. 분명히 이 번호가 맞는데 노인네가 번호를 바꿨을 리가 없잖아. 강 실장이 마지막 3번째 시도를 하려던 찰나 묵직한 VIP실의 문이 열리고 영준이 들어왔습니다. 강 실장은 침입자를 향해 고함을 치려다 영준의 얼굴을 보고 굳어버렸습니다. 장례식장에서 하얀 봉투를 던지고 사라졌던 그 묘령의 남자가 이제는 완벽한 신사의 모습으로 제 앞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강 실장님, 주인 없는 계좌를 여는 건 절도라는 거 법무팀 출신인 당신이 더 잘 알 텐데 말입니다. 영준의 차가운 목소리에 강 실장은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영준은 테이블 위에 진짜 인감 도장과 마스터키를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강 실장의 눈이 경악으로 뒤덮였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가진 가짜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진품의 기운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너 정체가 뭐야? 그게 왜 내 손에 있어? 백설의 그 노인네, 분명히 내가 사네. 강 실장은 제 입으로 범죄를 시인하듯 말을 내뱉다 멈췄습니다. 영주는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강 실장의 휴대전화를 가리켰습니다. 그때 강 실장의 전화로 영상통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발신인은 다름 아닌 백 회장의 아들이었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화면 속 아들은 피투성이가 된 채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강 실장, 살려줘. 이놈들이 내 도박빚을 전부 인수했다고 협박하고 있어. 우리 지분이 다 넘어갔단 말이야. 영준이 백 회장의 자금으로 미리 사채업자들에게 넘어갔던 아들의 채권을 싹쓸이해버린 것이었습니다. 이제 백성그룹의 경영권 지분 절반 이상이 영준의 손, 즉 백 회장의 손으로 돌아온 상태였습니다. 강 실장은 다리에 힘이 풀린 듯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자신이 쌓아 올린 탐욕의 탑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영준아, 그놈 표정 좀 보여주렴. 아주 볼만하겠구나. 지하실에서 무전기를 통해 들려오는 백 회장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경쾌했습니다. 영준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강 실장의 얼굴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절망과 공포로 일그러진 강 실장의 얼굴이 백 회장의 모니터를 가득 채웠습니다. 강 실장, 내가 좋아하는 그 돈이 이제는 내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될 거야. 기대해. 내일 아침이면 내가 저지른 횡령과 살인 공모 증거들이 검찰청 정문에 대자보로 붙을 테니까. 영준의 선언과 함께 은행 보안 요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위조 서류 사용 혐의로 강 실장이 연행되는 뒷모습을 보며 영준은 가슴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뜨거운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30년 전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고도 떵떵거리며 살던 자들의 몰락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은행을 빠져나온 영준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비는 그쳤고 구름 사이로 날카로운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이제 한 놈 남았습니다. 그래, 이제 내 뱃속으로 낳은 그 짐승 같은 아들놈 차례다. 자기 애미를 산해버린 놈에게 세상에서 가장 추운 겨울을 선물해줘야지. 백 회장의 나레이션이 끝남과 동시에 영준의 트럭은 다시 한번 복수의 목적지를 향해 거침없이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심장에 칼을 꽂았으니 나 또한 그놈의 심장을 도려내야 공평하지 않겠니? 강 실장이 수갑을 찬 채 끌려간 뒤 백성그룹의 성체는 주인 잃은 고기 더미처럼 빠르게 썩어갔습니다. 지분도 자금줄도 모두 끊긴 백 회장의 아들은 이제 화려한 회장실이 아니라 빚쟁이들을 피해 숨어든 교회의 낡은 펜션에서 술에 의지하며 떨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그 가난했던 기사놈이 어떻게 자신의 모든 것을 앗아갔는지, 그리고 장례식장에서 본 그 필체가 정말 죽은 어머니의 것인지 말입니다. 그때 굳게 잠긴 펜션의 문이 아무런 예고 없이 열렸습니다. 아들은 소스라치게 놀라 술병을 떨어뜨렸습니다. 문 뒤로 보이는 그림자는 하나가 아니라 둘이었습니다. 먼저 방 안으로 들어선 것은 수트를 입고 서늘한 기운을 내뿜는 영준이었습니다. 아들은 영준을 보자마자 발광하듯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거지 같은 놈, 내가 감히 여길 어디라고 와. 내 돈, 내 집은 다 내놔. 강 실장하고 짰지? 내 놈들이 다 짜고 나를 속인 거지? 영준은 대답 대신 문 옆으로 비켜섰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지팡이 소리와 함께한 여인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도 흙탕물 묻은 코트도 아니었습니다. 백성그룹을 호령하던 전성기 시절처럼 서슬퍼런 위엄을 갖춘 백설의 회장이었습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어머니가 눈앞에 서 있자 아들의 눈동자는 공포로 인해 뒤집힐 듯 커졌습니다. 어머니? 귀신이야? 죽었잖아. 내가 분명히 그날 밤에 내 눈으로 내가 죽는 걸 확인하지 못해 무척 아쉬웠겠구나. 내 아들놈아. 백 회장의 목소리는 평온해서 더 소름 끼쳤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마시던 술잔을 지팡이 끝으로 밀어 바닥에 깨뜨렸습니다. 아들은 바닥을 기어 백 회장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저주를 퍼붓던 입술은 이제 비굴한 용서를 구하느라 바빴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다 강 실장이 시킨 거예요. 저는 그냥 무서워서. 제발 살려주세요. 네. 백 회장은 자신의 다리를 붙잡은 아들의 손을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는 영준을 향해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준은 품 안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아들의 눈앞에 펼쳤습니다. 그것은 아들이 도박빚을 갚기 위해 백 회장의 생명 유지 장치를 포기하겠다는 동의서에 미리 서명했던 비밀 서류였습니다. 백 회장이 살아있을 때 강 실장이 몰래 받아두었던 사형 집행서였습니다. 영준아, 이놈에게 알려주거라. 자기가 버린 그 산자락 밑에 어떤 방이 마련되어 있는지, 회장님이 버려졌던 그 야산 아래 당신이 강 실장과 함께 쓰던 비밀 창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당신의 새로운 집으로 계약했습니다. 물론 남은 평생 나오지 못하도록 빚쟁이들이 문 앞을 지키게 될 겁니다. 영준의 건조한 설명에 아들은 실성한 듯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백 회장은 아들의 머리칼을 움켜쥐고 고개를 강제로 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귓가에 단호하게 속삭였습니다. 너는 죽어서도 내 유산을 단 한 푼도 가질 수 없다. 내가 가진 모든 재산과 백성그룹의 경영권은 내가 비천하다고 무시했던 이 기사의 아들 영준이에게 넘겼다. 오늘부터 내 주인이 누구인지 똑똑히 기억해라. 백 회장은 미련 없이 뒤를 돌아 펜션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아들이 절규하며 이름을 불렀지만 그녀의 걸음걸이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영준은 그런 그녀의 곁을 묵묵히 호위하며 차 문을 열었습니다. 차 안에서 백 회장은 창밖으로 멀어지는 펜션을 보며 길게 숨을 내뱉었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가슴 한구석은 여전히 시렸습니다. 그때 영준이 조용히 그녀의 손 위에 따뜻한 캔커피 하나를 놓아주었습니다. 처음 만난 날 단칸방에서 건넸던 바로 그 커피였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정말 따뜻한 곳으로 가시죠. 백 회장은 영준이 건넨 커피의 온기를 느끼며 처음으로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핏줄보다 진한 의리가 배신으로 얼룩진 그녀의 삶을 치유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뱃속으로 낳은 자식인 줄 알고 평생을 죄인처럼 살았습니다. 그놈이 저지른 모든 악행이 내 탓인 줄만 알고 밤마다 내 가슴을 쳤습니다. 그런데 하늘이 도우셨더군요. 백성그룹 본사 대회의실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정적이 흘렀습니다. 수십 명의 이사진과 취재진 앞에 선 백 회장은 예전의 나약한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꽉 쥐고 탁자 위에 서류 두 뭉치를 내던졌습니다. 하나는 30년 전 강 실장이 조작했던 사산 기록지였고 다른 하나는 바로 어제 영준과 함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받아온 친자관계 불일치 유전자 감정서였습니다. 여기 보시는 서류가 제 30년 인생이 사기극이었음을 증명하는 증거입니다. 제가 낳은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강 실장의 손에 죽임을 당했고 그 빈자리에 강 실장이 제 내연녀에게서 얻은 자식을 밀어 넣었습니다. 그동안 아들의 망나니 짓을 보며 늘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나를 닮지도 사별한 남편을 닮지도 않은 저 성정은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일까? 하지만 내 자식이니 모든 걸 감싸 안고 사랑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지난 30년간 제가 아들이라 믿고 키운 저놈은 내 원수의 핏줄이었습니다. 유전자 감정서의 결론 부분에는 붉은 글씨로 친생자 관계 성립 안 됨이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장내에는 경악 섞인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강 실장이 그룹을 통째로 집어삼키기 위해 벌인 이 끔찍한 연극에
모두가 혀를 내둘렀습니다. 그 시각 구치소에서 TV를 통해 이 장면을 지켜보던 강 실장은 미친 듯이 머리를 벽에 찧으며 절규했습니다. 30년을 공들여 쌓은 탐욕의 성체가 백 회장이 직접 의뢰한 유전자 검사지 한 장에 산산조각 났기 때문입니다. 백 회장은 곧장 경찰과 함께 아들이 숨어있던 야산 창고로 향했습니다. 빚쟁이들에게 시달려 몰골이 말이 아니던 아들 강민우는 백 회장을 보자마자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백 회장은 지팡이 끝으로 강민우의 턱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제 단 한 방울의 눈물도 고이지 않았습니다. 누구더러 어머니라고 부르느냐? 이 유전자 검사 결과지가 보이지 않니? 너와 나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이다. 아니, 내 진짜 자식을 죽인 살인자의 아들일 뿐이지. 내 놈에게 쏟아부은 30년의 세월이 아까워 잠을 이룰 수가 없구나. 백 회장은 강민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카드와 인감을 현장에서 회수했습니다. 그리고 영준에게 지시해 그를 즉시 경찰에 인계했습니다. 존속 살해 미수가 아니라 타인에 의한 살인 미수 및 사기 입적죄가 적용되었습니다. 영준아, 내 아버지가 나를 구하려다 돌아가셨을 때 나는 그게 하늘의 뜻인 줄 알았다. 그런데 이제 보니 하늘이 나를 지키기 위해 내 아버지를 보내셨고 이제는 너를 보내셨더구나. 백 회장은 영준의 손을 잡고 회의실로 돌아와 공식 선포했습니다. 오늘부로 강민우를 제 호적에서 파내고 백성그룹의 모든 상속권과 경영권을 박탈합니다. 그리고 내 생명의 은인이자 진정한 가족인 이 기사의 아들 영준이를 나의 공식 대리인이자 후계자로 임명합니다. 영준은 백 회장의 곁에서 묵묵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복수는 잔혹했지만 30년간 맺혀있던 응어리가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백 회장은 영준의 어깨를 짚으며 처음으로 가벼운 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짜 핏줄이 떠난 자리에는 이제 피보다 진한 신뢰로 맺어진 새로운 가족의 서광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핏줄이 운명이라 말하지만 나는 이제 압니다. 진짜 운명은 내가 누구를 위해 목숨을 걸고 누가 내 눈물을 닦아주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요. 계절이 바뀌어 찬바람이 물러가고 백성그룹 본사 정원에는 화사한 목련이 피어났습니다.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내려지던 날 백 회장은 영준과 함께 차분하게 차를 마시며 TV 뉴스를 지켜보았습니다. 30년간 백 회장을 기만했던 강 실장은 무기징역을 그리고 어머니를 죽이려 했던 가짜 아들 강민우는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강민우는 법정에서조차 내 지분을 돌려달라며 발악했지만 유전자 검사 불일치로 인해 그는 이미 법적으로 백성그룹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타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누리던 모든 부귀영화는 신기루처럼 사라졌고 남은 것은 평생 감옥에서 갚아야 할 거액의 배상금뿐이었습니다. 뉴스가 끝나자 백 회장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영준을 바라보았습니다. 영준아, 이제야 내 마음속에 내리던 비가 그친 것 같구나. 30년 전 잃어버린 내 아이에게도 그리고 너의 아버지에게도 이제야 떳떳하게 얼굴을 들 수 있겠어. 영준은 대답 대신 백 회장의 곁으로 다가가 그녀의 지팡이를 대신 잡았습니다. 그날 오후 두 사람은 영준의 아버지인 이 기사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백 회장은 비석 앞에 서서 정성껏 준비한 꽃다발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30년 전 차마 전하지 못했던 진심을 나지막이 의졸였습니다. 이 기사, 당신이 목숨 걸고 구한 내가 이렇게 노욕에 눈이 멀어 괴물을 키우고 있었네. 미안하네. 하지만 복에나 당신이 남겨준 아들이 나를 다시 구했어.
이제 이 아이는 내 아들이고 나는 이 아이의 어머니로 남은 생을 살려 하네. 부디 하늘에서 지켜봐 주게. 묘소를 내려오는 길 영준의 어린 딸이 뛰어와 백 회장의 품에 안겼습니다. 영준의 자금과 백 회장의 정성 어린 지원 덕분에 수술을 무사히 마친 아이는 이제 누구보다 건강한 모습이었습니다. 아이는 백 회장을 향해 할머니라고 부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복수로 차갑게 식어있던 백 회장의 가슴을 온기로 가득 채웠습니다. 며칠 뒤 백성그룹 신임 부회장 취임식이 열렸습니다. 수많은 카메라 앞에서 백 회장은 직접 영준의 가슴에 배지를 달아주었습니다. 영준은 이제 가난한 운전기사가 아닌 백성그룹의 새로운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 사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영준아, 내가 이 회사를 맡아다오. 내가 뒤에서 조언자가 되어주마. 나는 이제 이 아이와 함께 못다한 여행도 다니고 평범한 할머니로 살고 싶구나. 내가 보여준 진심이라면 이 회사를 사람 냄새 나는 곳으로 만들 수 있을 거라 믿는다. 영준은 백 회장의 손을 꽉 쥐며 약속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지키려 했던 회장님의 명예, 그리고 회장님이 세우신 이 가치를 제가 끝까지 지켜내겠습니다. 지켜봐 주세요. 복수의 불길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신뢰와 사랑이라는 이름의 새싹이 돋아났습니다. 백 회장은 영준과 손녀의 손을 잡고 취임식장을 나섰습니다. 등 뒤로 쏟아지는 화려한 조명보다 세 사람이 함께 걷는 앞길에 비치는 따스한 햇살이 더욱 눈부셨습니다. 배신과 거짓으로 가득했던 30년의 세월을 지나 절대권력 백 회장은 비로소 왕관을 내려놓고 진정한 평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는 피보다 진한 의리로 맺어진 새로운 가족이 황금빛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습니다.